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지능시스템 트랙 1학번 허현준입니다. 제가 올릴 영상의 주제는 간단한 VGG넷과 그 다음에 레즈넷 50 모델을 가져와서 만든 모델의 합습 차이를 10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진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영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26,179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0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진 레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물의 클래스마다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과정인데요. 이미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프리프로세싱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모듈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전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이제 전체 데이터의 0.2,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32개,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입력을 224 곱하기 224 사이즈로 그것을 타겟 사이즈로 잡아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객체인 데이터 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젠을 이용한 트레인 제너레이터와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모드의 카테고리 컬은 레이블이 원한 인코딩의 형식으로 인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 모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그레이 스케일이 아닌 RGB 스케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셋은 여기 트레이닝, 이 친구는 밸리데이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셔플의 유무는 true로 해주었습니다. 여기 위쪽에 이 코드는 이미지 데이터 생성기에 대한 이미지 전처리 기능을 레즈넷 50 모델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설정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배치의 모양과 레이블 배치의 모양 각각 확인해보면 32가 하나의 배치인 224 곱하기 224 이미지에 RGB 스케일인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 레이블은 10개의 클래스가 포함된 원활 인코딩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콜백 빌더에 관한 함수인데요. 체크포인트 디렉토리는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 콜백을 해서 얼리 스토핑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학습률을 감소하게 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체크 포인트를 기록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번 연속 에포크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모델을 중단하도록 만들었고 3회 연속 에포크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률이 0.2배 감소하게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가중치가 저장될 체크포인트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가 저장하고요. 그다음 전체 모델이 아닌 가중치만 저장하는 Save Weight Only를 true로 만듭니다. 모니터는 훈련 중에 검증 정확도를 모니터링하는 Well Accuracy로 하고요. 검증 정확도를 기반으로 최상위 모델 가중치만 저장하는 Save Best Only를 true로 합니다. 그 다음에 텐서보드 로그가 기록될 디렉터리와 그 다음에 매 에포크마다 가중치와 편향의 히스토그램 시각화를 기록하는 함수인 텐서보드의 함수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백 함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지금 다음번 보시는 이 코드는 간단한 VGGnet 코드를 제가 만든 건데요. 모델 빌더 함수에서 모델은 시퀀셜로 하고 컨볼루션 2D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의 그 커널을 이용한 컨볼루션 2D를 하고요.
액티베이션은 렐로, 인풋 사이즈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그러니까 RGB 스케일이기 때문에 3까지 곱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스 플링 한번 하고, 또 똑같은 동작하고, 맥스 플링 하고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2D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특징 맵의 공간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공간 정보 보존의 장점과 과적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요. 드롭아웃 비율은 0.2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분류를 하는 레이어인 클래시피어 레이어를 설정해 주었는데요. 액티베이션은 렐로랑 똑같고 드롭아웃 비율이 0.2인 256개의 유닛을 가진 레이어입니다. 마지막 출력 레이어는 여기 이렇게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입니다. 모델을 컴파일 하는데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해 주었고요. 로스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적합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켰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스 펑션 로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에포크를 10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로스가 1.2에서 0.6까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에포크당 38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는 조금 튀긴 했지만 어쨌든 열이 1.3에서 한번, 그 다음에 1.16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튀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점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레즈넷 50을 미리 이제 학습이 된 레즈넷 50 모델을 가져와서 위에 최상위 분류 레이어를 제외한 다음에 제 입맛에 맞게 레이어를 다시 만들어서 한번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인풋 쉐이프는 224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분류 레이블, 제가 알기로 레즈넷 50의 분류 레이블은 1000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류할 것은 레이블은 총 10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저희 입맛에 맞게 여기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링은 맥스 플링으로 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분류 레이어만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주어서, 근데 분류 레이어는 아까 위에 간단한 VGG 넷과 똑같은 조건으로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로스 펑션은 카테고리컬 클래스 엔트로피를 쓴 걸 볼 수 있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해서 이 모델도 한번 학습을 시켜본 결과, 여기가 이제 학습하는 똑같이 에포크는 10번으로 했고요.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한 에포크당 위에 간단한 VGG넷보다는 한 에포크당 시간이 2배 정도 더 길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를 확인하게 되시면 아까 처음 위에 간단한 VGG넷은 로스가 1점 몇이었던 것에 비해서 레즈넷은 0.2부터 로스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레즈넷의 성능이 간단한 VGG넷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도 0.9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에포크 10번째 왔을 때는 이제 거의 0.99면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정도의 분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시각화를 시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니 VGG라는 모델, 아까 간단한 VGG 모델의 정확도를 보면 0.5, 0.6과 0.5 사이에서 출발해서 0.7, 0.8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레즈넷은 거의 1.0에 가까운, 거의 다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로스를 확인하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꾸준히 내려가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도 과적합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F크라서,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 튀긴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F크가 더 많았다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대한 과적합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보셨다시피 리패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드롭아웃도 해주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에러 풀링 2D를 사용해서 과적합을 감소하게 하는 그런 풀링 방법도 썼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레즈넷 50의 로스를 확인해 본 결과 1.2에서 시작한 타이니 VGG에 비해서 거의 손실이 없는 0.2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 튀긴 했지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VGG 넷이 처음 2014년에 세상에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딥러닝이라는 그 분야가 이렇게 특히 이미지 분류 쪽에 있어서 딥러닝의 분야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배웠는데요. 그런 대단한 연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점점 발달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논문도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